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한다면 1억 원까지, 부부라면 2억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증여를 할 때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년 자녀인 경우 10년 동안에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5천만 원까지 10년 동안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기준은 2014년도에 적용해서 지금까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그대로 5천만 원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미국은요,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1인당 1170만 달러나 됩니다. 환율로 계산해 보면요, 원달러 환율 1300원 기준이었을 때 152억 1000만 원을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한 푼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사람이 증여한다. 그러면 234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로 무려 304억 2천만 원을 증여한다 하더라도 세금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100만 달러 대비해서 무려 11.7배나 상승한 그러한 증여재산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도요, 1년에 기본적으로 110만 엔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증여資産공제는 연 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년 공제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최대 1억 2천만 원 정도를 무료로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금으로 1인당 1억 5천만 원 정도 증여할 수 있고요. 무료로 결혼 및 육아자금으로 1인당 1억 원을 증여해도 세금은 전혀 없죠. 그런데 우리도요, 결혼을 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여당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요, 총 2억 원의 면세점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우선 찬성하는 측은 결혼 및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쪽은요. 부자 감세 정책이다. 부의 대물림이다. 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틀렸다. 양비론이 되겠습니다. 일단요.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는 원래 이 정도의 혜택이 없어도 결혼을 합니다. 또한 결혼을 못하는 사람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주류인데 증여재산 공제를 더해준다 하더라도 줄 돈이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요, 부자 감세와 부의 대물림은 인정하기 힘듭니다. 이미 부자는 오랫동안 많은 세금을 내왔고 증여세 상속세는 이중과세 논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고용 증진과 유발 세금을 더 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혼할 때 1억 원까지 세금이 없는 효과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기존에는요, 5천만 원 공제 후 5천만 원에 대해서 10%, 50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1억 원씩 증여를 한다면 1천만 원의 증여세를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요, 이 1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 그다지 많지 않죠? 굉장히 미미한 효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증여 스킬을 발휘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각 자녀, 신랑 신부한테 5천만 원씩 면세점 증여가 가능하죠. 이렇게 됐을 때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부모님이 사위 며느리한테 두 분이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을 증여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증여세 900만 원만 나오고요. 총 2억 원을 두 명한테 증여한다면 네 명이서 증여세는 1,8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결혼하면서 총 3억 원에 대한 증여를 받게 되는데 증여세는 1,8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자금으로 순증액 2억 8,200만 원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1억 원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 혜택은요,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1인당 성년자녀 2억 원 증여재산 공제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 정보가 절세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약간의 노동이 필요하지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증여를 보는 시각이 일반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다는 것은 부의 대물림만은 아닙니다.
바로 증여를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요. 고용 증대, 소득 증대, 소비 증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유발 세금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의 창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요.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고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확대했기 때문에 증여가 활성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여러 가지 스킬로 증여재산 공제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용한다든가 창업한다든가 비과세 증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반 증여 스킬을 통해서 보다 많은 재산을 이전하고 보다 많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의 세법 개정안밖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정치권이 부자 감세라는 것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고,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싸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혁을 주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부자는 항상 존재했거나 존재할 것이고요. 이러한 부자는 기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경제 발전을 이룬 주역도 기업이고 세금 또한 기업 때문에 거의 다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 감세, 부자 대물림이라고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러한 요구나 개혁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자 성어가 생각납니다. 일모도원이라고 해서요. 날은 저물지만 갈 길은 멀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이 예견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요. 상속증여세 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전벽해는커녕 괄목상대도 못하는 백년 하청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의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미래 확정된 비용인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한테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자녀의 재산 증식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증여 원칙 1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예방과 건강진단으로 중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증여할 때 절세 컨설팅으로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황당한 이유가 아닐 수 없겠죠. 호불호 주고 섬으로 받는데 마다한다면 그는 이미 부자의 길을 벗어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리치라고 하는 단순간의 부자보다는요, 대를 이은 웰스라고 하는 부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절세 컨설팅의 효과는요, 받아보면 알겠지만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잘못된 절세 컨설팅은 오히려 더 많은 재산 피해를 보게 되니까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치기 컨설팅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얕은 지식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그러한 컨설팅으로 큰 피해를 입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얼치기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뻔했습니다. 자, 부자는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선택, 현명한 초이스가 기대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결혼할 때 증여재산 공제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기대 효과하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